저랑 있는 애들이 조용한 애들까지도 점점 시간 지나가면서 시끄러워지는 걸 긍정이라고 받아들이려고요.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수다쟁이가 되는데, 그런데 그 와중에 수업은 얼렁뚱땅 잘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조용한 상태를 제가 편해하라 하는 걸 느끼고, 적당한 왁자지껄, 그러니까 저희 반 평균 볼륨은 2, 3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제일 저한테는 맞긴 했어요. 맞아요. 네, 다만 다른 친구 얘기할 때는 조용히, 이것만. 조용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네. 시끄럽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. 그 학급이 어떤 것에 가장 적합한가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할 때 집중할 수 있고, 작게 말하지만 모두가 다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면 되는 거지. 그게 뭐 좋다 나쁘다의 것은 아니에요. 근데 다만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복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 어떤 반은 소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. 내가 두 반을 지나갔는데도 그 목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. 여름에 문 열어놓으면. 겨울철에 문 닫아놨는데도 내 방까지 들려요. 여기서 말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려서, 아, 오늘 이런 내용을 배우고 있구나. 이제 교과 선생님, 이제, 아, 그 반이구나. 이런 경우가 있어서, 목소리가 큰 것도 좋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더라 하는 거죠. 뭐. 그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제 실상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상적인 교실을, 그 아까 태친쌤이 말한 그런 교실을 이상적인 교실로 갖고 있는 거죠. 그걸 갖고 있는데 제 실상은 항상 이러니까 불만스러웠던 거예요. 근데 나이 드니까, 아, 너 자신을 알라고. 우리 반은 절대 조용한 교실이 될 수 없는 거고, 나 때문에. 우리 반에서 목소리 작았던 애들이 다 목소리가 커져요. 저는 좋더라고요. 또 오늘 보면 그런 애들이 말문이 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가? 그런 생각도 들긴 하고, 나쁘게 보면 엄청 시끄럽고 그렇습니다. 저는 여기에 합리화를 더하면, 저와 다른 다음 학년 선생님이 차분함을 연습해 주시겠지요. 방 있으면서 방방 뜨고 목소리 크게 하는 걸 연습했다고 하면, 네, 다른 선생님과 또 차분함을 연습하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지 않을까라고 네, 혼자 합리화를 하고 위로가 있었어요. 됐어요. 지나쌤 말을 듣고 너무 위로가 됐어요. 발표를 아이들이 하게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죠. 왜 아이들은 발표를 안 하는가, 원인이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게 다 천차만별이거든요. 거기에다가 아까 은주쌤이 말씀하신 성향들 있잖아요. 각자가 가진 성향.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. 그래서 꼭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MBTI 같은 경우도 갈리거든요. 그래서 외향형의 아이들은 보통 말하면서 생각하고, 내향형 아이들은 생각해서 정리되면 그때 말하고, 이런 식의 차이가 있어요.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본다면, 올해 우리 반 아이들이 내향형 아이들이 많다. 그러면 애들 말 되게 안 하거든요. 그럼 걔네들은 뭐 쪽지나 이런 거에 미리 멘트 말할 내용 준비해가지고 준비한 후에 말하게 하면은 훨씬 잘하거든요. 그런 식의 성향의 고려. 그 다음에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말을 잘하게 된 데는 아마 심리적인 장벽이 낮춰지게 된 게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통제를 많이 하시고 애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시고 시끄러운 거를 싫어하시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걸 규제하시고 나무라시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, 아, 내가 여기서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침체되는 그게 있다면, 은주쌤이나 진아쌤은 본인이 답답하시니까 먼저 막 말을 하고 자유롭게 막 얘기가 오가다 보면은 애들도 이 말도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막 나오게 되고, 그게 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고 이러면서 말소리가 작았거나 말을 안 했던 아이들도 많이 할 수 있게끔 심리적 장벽이 낮춰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. 저도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애들한테도 무슨 말이든 해도 크게 개의치 않고 다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말이 많아지는 편이긴 하거든요. 그거에다가 많은 아이들이 왜 정답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거 있잖아요. 내가 말하는 게 답이 아니면 어떡하나, 틀리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어서 실제로 말 못하는 애들도 많더라고요. 무슨 질문을 했을 때. 그런 거에 대해서도 딱히 정답을 묻는 게 아니라 아이들 생각을 묻는 거고, 어떤 거든 크게 뭐 이제 얘기해도 상관없다는 것들을 계속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끔 해주면은 진짜 말 안 하던 아이들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발표를 하게 하는 많은 방법들도 고민해야 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이 왜 말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한다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고민해서 생각해낼 수 있지 않을까
생각도 합니다.